한농화성 2022년 3분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0%가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농화성은 계면활성제, 그리콜 에테르 등 화학약품 등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9.2%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고자산이 22.8% 증가했고요. 매출원가가 14.7% 더 증가해가지고 매출이익은 27.4%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상으로는 48.1%가 감소했습니다. 스룹풋 손익으로 보자면은 매출 재료비가 15.2% 증가해가지고 이 비율 차이로 본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스룹풋 자체도 5.1% 감소했고요. 스룹풋율은 3.9%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0.3%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72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1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스룹풋 영업이익상으로는 50%가 감소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1억 원이 적게 나온 이유는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6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88억 원이 더 증가했었습니다. 이것이 원가회계의 영업이익보다 스룹풋 회계가 적게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가공비가 배부되는 것이 이제 원가 회계니까요. 재고에. 이 회사는 뭐 제품하고 원재료 딱 두 가지. 미착품은 이제 그 원재료 미착품에 해당할 것이고요. 그 재고 자산은 간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를 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WCA 그 재고 회전율은 원가 회계상 매출원가 나누기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그 스루풋 재고 금액으로 그 산출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일치한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은 두 가지가 일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더라도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동일하다면은 굳이 그 스루풋 재고 회전율을 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것은 계속 해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사가 제시하는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대한 이 금액의 차이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 재고 회전율도 하락하고 스루풋율도 하락을 하면은 분석 경험상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고 일단 이렇게 가정합니다. 이 투명 가정도 위에 표시한 대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가 이를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요약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원재료 가격 상승이 거의 뭐 15% 정도 상승이 됐는데 재료 비율 포션이 그 81.6% 비중을 차지하니까 가격 상승 압력률은 12.1%. 그런데 제품 가격은 10.4%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보다도 2%포인트 적게 인상이 됨으로써 스루풋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매출 채권 수금속도 빨라졌고요. 매입 채무 지급속도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그 5.2%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자금 사정이 안 좋다 이런 거를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는 그 원자력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를 단순 평균으로 본인들 자체가 단순 평균으로 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단순 평균을 내봤고요. 제품 가격 인상도 그 단순 평균으로 내봤습니다. 사실상 이 매입량하고 밑에 제품은 이 판매량을 반영한 가중 평균으로 했다면 더 정확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가중 평균까지 하려면 작업이 좀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면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단순 평균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회사가 ABC로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품의 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내역에는 상품이 없죠. 그러니까 상품은 재고를 안 가지고 고객이 원하면은 그대로 사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거로 판단이 됩니다. 매출원가 재료비가 15.8%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0.3% 증가했는데 가공비율은 크게 뭐 변동은 없습니다. 0.4%가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PQ 총재료비용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2단계가 이게 일치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증가액이 두 가지가 일치합니다. 인건비가 124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로 보자면은 인당 3분기까지 5,900만 원 집행이 됐고 전년보다 2.2% 임금 인상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7,370만 원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뭐 크게 급여가 인상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연말 보너스라든지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중상 정도 수준의 급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상해 보면은 한 2,680억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이 경우에 원래 이 구상상으로는 나온 데이터의 구상상으로는 만약에 이걸 납품한다고 견적을 할 때는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반영을 안 하고 들어가는 비용들만 쭉 한번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생산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가공비가 얼마 들어가고 판관비가 얼마 정도 늘어나 있고 목표 이익도 이 정도 하자. 그러면은 한 26만 8,749원 이거를 뭐 단단히로 얘기를 해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 26만 8천 원이 되면은 실제 나중에 결산을 하면은 더 남는다. 한 17,000원 정도. 왜 그러냐? 재고가 25% 증가를 했습니다. 3분기까지. 26% 증가했는데 한 25% 증가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 그래서 계획보다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원가 회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루프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이 원재료 연동형인데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것도 역시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단단히로 그냥 얘기하면은 26만 1,000원에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조금 더 이익을 내자고 그런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8.7% 7회전까지 해보자. 그러면은 한 7.1% 증분율을 되는 건데요. 그 결과는 뭐 다시 그 100만 단위로 얘기해서 2,982억 원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 그 경우에 이렇게 그 증가를 해야만이 그 원가 회계에서 재고 증가에 의한 이익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아직 안 팔려도 그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결산하는데, 스루풋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야 현실적으로 실현이익이 이만큼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차이가 그 사고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스루풋으로 그 판단을 해야 우리가 정확한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경영 의사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라는 것은 기업이 결국 이익을 벌고 또 생존하는데 기여를 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다. 이렇게까지 스루풋 타임즈에서 얘기하는 그 이 테마하고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을 올린 결과는 재고 자산의 그 감소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매출은 이게 7.1% 증분한다 그래도 매출은 배가 14.2%로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성과도 역시 떨어졌죠. 그러면은 이제 그 성과 기준으로 그 본다면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13,150원이 됐는데 장부 가격 대비 131%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주는 김응상 씨가 34.43%를 가지고 있고, 경산이라는 곳이 6.8%, 김성빈 씨가 6.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한농화성에 대한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